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임 뉴스입니다. 전광훈 국민혁명의장께서 구속이 된 지가 지금 이틀이 됐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소식 들으셨나요? 구주화 변호사께서 말이죠. 오늘 구속 적부심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내일, 그러니까 15일날 오전 10시 30분에 구속 적부심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전광훈 국민혁명의장, 전광훈 목사님의 구속 적부심에서 말이죠. 구속은 부당하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져서 석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는 말이죠. 이번에도 그 판사께서 어느 분이 담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에서 바로 한 이틀 전에 이렇게 결정한 구속을 바로 적부심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담당 판사가 좀 부담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만은, 이 모든 것은 이제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법관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 12조에 보게 되면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신체의 자유가 바로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구속을 한다는 것은 예외 규정이죠. 신체의 자유에 어긋나니까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가에서는 개인의 어떤 신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아주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구속 수사 원칙은 바로 형사소송법에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를 보게 되면은 수사의 원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여러분 명명 규정이죠. 아예 그렇게 이제 규정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자, 그렇지만은 여러분 살인범이라든가 방화범이라든가 지금 난동을 부린다든가 아주 중요한 범죄인 같은 경우는 불구속 수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이제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구속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불구속 수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은 구속을 해야 될 사유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또 특별히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구속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70조를 보게 되면은 세 가지의 구속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두 번째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세 번째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는 구속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전광훈 국민혁명의장께서 도주보다도 우선 말이죠. 주거가 없나요? 일정한 주거가 없습니까? 주거가 부당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전광훈 국민혁명의장, 전광훈 목사님의 주거는 일정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두 번째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검찰에서는 구속 요건을 말이죠. 구속의 필요성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국민저항권을 통해서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 젊은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난동을 부렸다. 그래서 이제 전광훈 목사님이 교사를 했다. 가르쳤다. 그 범죄에 이르도록 했다. 그런 얘기인데 말이죠. 전광훈 목사님은 국민저항권을 이야기한 것을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광훈 목사님이 국민저항권을 이야기한 것은 바로 폭력을 하도록 국민저항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일단은 말이죠. 국민저항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죠. 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볼 수 있는 것이라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국민혁명의장이죠.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원로 목사님 아닙니까? 그러면 도망을 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지난번에 영장 발부할 때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잘못된 것이죠. 자,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가려면은 출국부터 막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말이죠. 몸도 좀 불편하신 분이 얼굴이 알려져 있는데 배를 타고 밀항을 합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속을 위한 구속이었다. 이제 내일 심사하시는 판사님께서는 세 가지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서 정광훈 목사님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그 다음에는 진짜 도망갈 사유가 있는지 보시고 말이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합이 되면은 그대로 구속 유지하시고요.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이것이 아니고 불구속 수사를 통해서 검찰과 동등한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법의 중심이다라고 판단되면은 구속 취소하고 석방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뉴스에 공감해 가십니까? 그러면은 댓글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유통일당에서는 말이죠, 정광훈 목사님의 구속에 대해서 정치적 탄압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젊은이들이 말이죠, 정광훈 목사님의 국민저항권에 의해서 학습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내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간접 증거에 불과한 것이죠. 정광훈 목사님이 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들어가서 부셔라, 판사를 끌어내라,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직접 지시한 증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서 간접 증거인 것이죠. 그 간접 증거를 다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간접 증거를, 그것도 1년이 지난 다음에 구속한다는 것은 헌법 제12조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어긋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어긋나는 것이죠. 자,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님 부디 말이죠, 헌법 12조, 형사소송법 198조 제70조에 의거해서 그 법과 원칙과 양심에 의해서 적부심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이죠, 죄의 휴무를 법원에서 진짜 다투어서 만약에 범죄가 성립이 되면은 그때 판결에서 처벌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